농업인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혜택과 취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농업 기본소득, 농업직불금, 각종 세제 지원, 농자재 지원, 노후 보장까지 잘 듣고 꼭 챙겨가셔요. 이 정책 도구함 안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먼저 이 도구함이 왜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농가 소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두 개의 큰 기둥, 그리고 내 농장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 또 삶과 미래를 위한 보장까지. 마지막엔 이 모든 게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흔히들 농업 지원하면 그냥 보조금 좀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정말 일부고요. 이 정책들은 농업인이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은퇴할 때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아주 든든한 종합 안전망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럼 국가는 왜 이런 안전망까지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바로 농업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약속에 깔려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안전한 먹거리, 또 보기만 해도 마음 편안해지는 푸른 들판 같은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따뜻한 농촌 공동체. 이 모든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농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농가 소득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두 가지 핵심 지원금, 그러니까 우리 농가 소득을 딱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농민수당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중앙정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그 시나 군에서 직접 주는 돈이에요. 핵심은 땅이 아니라 사람, 즉 농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는데요. 농가 소득도 돋고 또 지역 상권도 살리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공익직불금입니다. 이건 농민수당이랑은 결이 정말 완전히 달라요. 이건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요. 사람이 아니라 경작하는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름 그대로 식량 안보와 환경 보전 같은 공익적인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는 일종의 감사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농민수당은 우리 동네, 즉 지자체가 농민에게, 그리고 공익직불금은 중앙정부가 농지에, 지급 주체와 기준, 이 두 가지 핵심 차이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정책을 이해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지원을 받으려면 지켜야 할 약속도 있겠죠?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하잖아요. 특히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농지를 잘 관리하고 비료나 농약은 정해진 기준에 맞게 쓰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요. 또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정책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받고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영농일지를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지원을 못 받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 바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실경작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바로 땅의 용도 문제입니다. 농지를 주차장으로 쓰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빠지겠죠. 농업 지원금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땅에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청은요, 무조건 농사를 짓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규칙들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요. 만약에 거짓으로 신청했다가 걸리면요. 지급액을 다 돌려주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농장, 그러니까 내 사업 자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부터 기존 농가의 운영비 절감까지 아주 실질적인 지원책들입니다. 요즘 농촌의 가장 큰 걱정거리 다들 아시죠? 바로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젊은 피들이 농업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 제도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인천 강화군 이 한 곳에서만 무려 13명의 새로운 청년 농부가 탄생했어요. 이렇게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이 제도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젊은 몇 명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요, 농업 전체의 세대 교체를 이끌고 미래 경쟁력 자체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도구함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농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나가는 돈, 이 운영비를 확 줄여주는 아주 실용적인 혜택들입니다. 농업인들 어깨에 짐을 좀 덜어주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농기계에 넣는 기름값을 아껴주는 면세유가 있고요. 또 전기요금도 일반용보다 훨씬 싼 농업용 전기를 쓸 수 있죠. 새로 땅을 살 때 내는 취득세도 절반이나 깎아주고요. 또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까지 지원해주니까 어때요? 경영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겠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 시간입니다. 농업 지원이라는 게 단순히 밭에서 일하는 것만 돕는 게 아니거든요. 농업인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노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장기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먼저 노후를 위한 든든한 장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일군 땅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 제도, 그리고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정말 파격적인 세금 혜택도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들 대학 보낼 때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또 우리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나 문화활동에 쓸 수 있는 지원까지 정말 삶 전체를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죠?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정책 도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별적인 지원들이 다 모여서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정책 도구함은요,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식량 안보, 깨끗한 환경, 그리고 활기찬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겁니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게 곧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의 정책 도구함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이 또 농업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나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이 도구함에는 또 어떤 새롭고 혁신적인 도구들이 채워져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